이슬람에서는 이자가 0%래요. 포르노, 매춘, 무기, 갬블링, 담배, 도박, 돼지고기, 주류 관련한 사업은 모두 금지가 되어 있고 고객들을 동반자 혹은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무슬림 여자 말라크예요. 혹시 돈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돈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돈을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계산하는 도구일 뿐이지 돈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슬람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요, 이슬람에서도 돈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을 할랄으로 여겨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슬라믹 뱅킹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곳에 쓰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 분야가 아무래도 금융 쪽이고 돈이 쪽이다 보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몇 개의 링크를 디스크립션에 남겨놓을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무함마드 피스 비 어폰 힘이 살았던 당시의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의 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창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부족의 한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달하는 상황이었대요. 그 당시에 무함마드 피스 비 어폰 힘의 첫 번째 부인인 카디자는 무역상이었는데 무함마드 피스 비 어폰 힘은 지금의 이슬라믹 뱅킹의 한 파트로 이용되고 있는 수많은 비슷한 기준들을 사용하여서 그녀의 사업을 도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뱅킹은 이집트에서 1963년에 처음 발견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서 지금은 메인 센터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슬라믹 뱅킹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까요? 먼저 이슬라믹 뱅킹은 샤리아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샤리아를 따르지 않는 운영 방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슬라믹 뱅킹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대요. 또한 이슬라믹 뱅킹의 기본적인 의무는 이익을 창출하고 고객으로부터의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서포트하면서 지역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리바, 가라르, 마이시르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리바란 추가, 과잉, 증가라는 아랍어로 고리대금 이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슬람에서는 이자가 0%래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1,000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영희가 철수한테 그러면은 일요일까지 갚아 라고 했어요. 근데 철수가 영희한테 일요일까지 그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철수한테 그러면 너 일주일마다 500원씩 더해서 갚아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500원이 이자인 건데 이슬람에서는 이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이자가 상업 거래나 서비스 제공이 없이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금전이 늘어나는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은 하람이라고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자로 인한 착취나 투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공정한 이익과 경제적인 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하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여기서 발생한 이윤이나 수익 등을 이자 대신에 받는 거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슬라믹 뱅킹에서는 어떤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까요? 이슬람 금융에서는 포르노, 매춘, 무기, 갬블링, 담배, 도박, 돼지고기, 주류 관련한 사업은 모두 금지가 되어 있고 이런 관련된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거래들 모두가 다 하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방식이랑 이슬람의 금융 방식이랑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돈을 빌려주는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담보 능력 혹은 보증인의 유무를 먼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이슬라믹 뱅킹에서는 사업성 혹은 관련 사업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두 번째, 공동투자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방식을 단순 대출업이라고 본다면은 이슬라믹 뱅킹은 고객들을 동반자 혹은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고객과 수익과 손실을 함께하는 공동 투자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들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담보물이나 혹은 보증인 등을 요구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채무자한테, 고객한테 리스크를 부담하게 하는 게 금지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으로부터 리즈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1년 뒤에 제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상환하지 못했으니까 빚이 계속 쌓이거나 아니면은 내 재산 혹은 내 집이 압류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슬라믹 뱅킹에서는 쉽게 저를 쫓아내거나 할 수가 없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무조건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량이란 그들이 내가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다시 내가 일을 하고 상환을 할 수 있게 상호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라믹 뱅킹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한테 레이트 피라든지 디폴트 피, 심지어는 가격을 올릴 수조차도 없게 되어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 이슬라믹 뱅킹을 베이스로 한 말레이시아계 민간 금융사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래요. 2015년 기준으로 165개의 이슬람 은행과 11개의 이슬람 보험사가 영업 중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 CIMB라는 민간계 대표적인 금융사가 있는데 전 세계 17개국에 1062개의 지점과 4만 명이 웃도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더 많은 자료와 정보들이 유튜브랑 구글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저 또한 제가 도움을 받았던 링크 몇 개를 남겨둘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점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